세계 최대 리튬 내장량을 보유한 칠레 아타카마 염호의 수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가 개발 의사를 밝힌 곳이라는데 투자 실패한 걸까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칠레 대학 연구팀은 아타카마 염호가 염수 리튬 추출로 인해 매년 1에서 2cm씩 수위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수석자자인 프란시스코 델가도 칠레대학교 지질학과 연구원은 수위 저하 지역은 아타카마 염호 중 리튬 개발 업체들이 채굴하는 남서쪽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타카마 염호는 리튬이 함유된 염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수위 하락은 염수 리튬을 채굴하는 속도가 대수층 충전 속도보다 빨라 발생했습니다. 최근 칠레 광물공사가 공개한 칠레 아타카마 염호 프로젝트 개발 참여 의향서 제출 기업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가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광물 개발이라는 것은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일이긴 하지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광물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 오염이라는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전해드렸던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이름처럼 그렇게 희귀한 원소는 아니지만은 이걸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화학약품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 오염 같은 그런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이건 못지않게 논란이 있는 광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리튬입니다. 이 리튬이라는 광물은 최근에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는 원소죠. 대표적인 사용처라면은 역시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사용처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첨단 산업, 방위 산업이라든지 의료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라는 게 세계 곳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남미에 있는 세 나라,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칠레죠. 그 외에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나라에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선 게 바로 칠레입니다. 최근에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한 것도 이런 측면이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략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환경적인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염호라는 곳이에요. 이 염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앉는 곳들을 찾아보면은 리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활발한 리튬 개발 같은 것들이 이 환경, 염호 이 자체에 위기를 주고 있다는 뜻이죠. 리튬을 어떻게 채굴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거, 광석을 채굴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광물을 캐낸 다음에 이거를 정련과 재련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화학 처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염호 같은 데서 물을 왕창 퍼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태양열에 증발을 시켜가지고요, 남아있는 물질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어요. 물론 물에 녹아있는 상태 그대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리튬을 추출하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화학약품 같은 걸 써야 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요,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전처럼 지금은 그냥 말리는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없냐?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기본적으로 물을 아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증발량보다 훨씬 많은 물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사실 두 가지 방법에 다 문제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이것들은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오염도 많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냥 말리는 방식을 사용하자니 이거는 수자원 고갈 쪽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발견돼도 이 리튬을 개발하는 걸 주변에서 꺼리는 일까지 지금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실린 기사인데요, 세르비아 쪽, 이쪽에는 상당량의 리튬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리튬을 캐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시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게 리오틴토라고 굉장히 유명한 광산 개발업체가 있죠. 이것이 참여를 했는데요, 제대로 환경 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 같은 걸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졌는데요, 지역 주민들이랑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세르비아 정부에서 그렇다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위헌 결정도 받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르비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요, 이게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는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죠. 이 리튬 가격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내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양극재 같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배터리셀 그 자체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 가운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리튬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삼성증권의 분석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 기준으로 해서요. 리튬 가격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7월 말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고요.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갔던 그때 그 이전까지 가격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는 한창 리튬 가격이 높을 때 그때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화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요. 많은 기업,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값의 원재료를 사온 거를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중에도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냐? 결국에는 수요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길게 더 깊게 이어지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와중에서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배터리 같은 것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배터리 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를 둘러싼 지금 모든 상황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리튬 가격 이것이 과연 바닥일 것인가 이 부분도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더 하락할 여지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광물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환경 오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리튬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를 촉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랑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어서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한 수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접근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